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 전문 행정사 김윤입니다. 네. 지난번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려고 했었는데, 제가 준비를 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중소기업, 설립에 관한 부분들을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매번 영상을 조금 준비하려고 조금 여러 가지 뭐 스크립트나 여러 가지 뭐 자료들 이런 걸 하고 그동안 했었던 여러 가지 실무적인 부분들을 좀 정리를 했는데, 보다 보니까 이 연구소 설립에 관한 부분들을 제가 영상으로 좀 많이 준비하지 못한 것 같아서, 그래서 중소기업 다니다 보게 되면은 그 연구소 관리 부분이라든가 연구소 설립에 관한 부분들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문을 많이 의뢰를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정보 제공 차원에서의 어떤 영상이 없는 것 같아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기본적인 좀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네. 연구소는 중소기업에서 제가 생각하로는 좀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구소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지원 혜택이라든가 어떤 중소기업의 발전 가능성이 좀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설명을 오늘 좀 기본적인 것부터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부분도 많은 중소기업 찾아가다 보면 모르시는 대표님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생산직 직원이라든가 뭐 그 전문적으로 뭔가 그 행정 업무나 법률 업무를 이제 처리할 수 있는 그만한 어떤 직원분들이 계시지 않아서 중소기업 대표님이 일일이 알아보거나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시고, 그 중소기업 대표님 자체도 그 회사 일에 매여서 사실상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 같은 이제 행정사들이 이제 찾아가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시는데, 저도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러한 좋은 메리트가 있는데 왜 아직까지 이런 설립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좋은 기술이 있는데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뭐 연구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세법적인 측면에서도 뭐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왜 고민하지 않았을까? 라는 부분들을 조금 많이 이제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그래서 그 오늘은 부설 연구소 설립에 관한 어떤 기본적인 부분들을 제가 한번 설을 좀 풀어보고자 합니다. 네. 부설 연구소 설립의 첫 단추는요, 정확한 사전 준비와 검토가 아닐까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 단순히 어떤 요건을 맞추는 것을 넘어서요, 우리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연구소를 이제 설계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우리 기업의 핵심 경쟁력 강화 및 신성장 동력 확보에 필요한 연구 분야는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 구체적인 연구 목표와 범위를 설정을 하시고요,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연구 인력 확보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단순히 자격 요건에만 충족하는 인력이 아닌 실제 연구 수행 능력을 갖춘 인력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한 연구 시설 및 장비는 이제 무엇이며 예산 확보 방안은 마련되어 있는가, 또는 초기 투자 비용뿐만이 아니라 유지 보수 비용까지 고려한 현실적인 예산 계획이 필요합니다. 정부 지원 사업 연계 가능성도 미리 검토해야 되고요. 연구소 설립 후에 예상되는 세제 혜택과 정부 지원 사업 활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가라는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막연한 기대보다는요, 우리 기업의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혜택을 분석하고 이를 사업 계획에 반영하셔야 됩니다. 네. 다음은요, 연구 공간 확보 및 효율적인 설계에 관한 부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리적인 연구 공간 확보는 단순히 면적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넘어서요, 연구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설계가 되어야 됩니다. 연구 인력의 규모와 연구 활동의 특성을 고려한 최적의 공간 면적은 얼마인가? 불필요하게 넓거나 비좁은 공간은 연구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가 있습니다. 향후 확장 가능성까지 고려해서 계획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연구 장비의 종류와 특성을 고려한 안전하고 효율적인 설비 배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고민도 필요하고요. 전력, 환기, 소음 등 연구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고려해서 설계를 하셔야 됩니다. 필요하다면 인허가 전문 행정사들이나 관련된 전문가를 통해서
컨설팅을 받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연구원들이 소통과 협업을 증진시킬 수 있는 공간 구성은 무엇인가? 개인 공간, 개인 연구 공간뿐만이 아니라 회의 공간이라든가 휴게 공간 등을 공간 활용의 어떤 중요성에 대한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구 전담 요원의 채용 및 관리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부설 연구소의 핵심 자원은 바로 연구 인력입니다. 단순히 자격 요건을 갖춘 인력을 채용하는 것을 넘어서요, 지속적인 성장과 동기부여를 위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핵심 전략은요, 우리 기업의 연구 목표에 부합하는 핵심 연구 역량을 갖추어 인재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채용 과정에서 전문성 검증은 물론이고요, 기업 문화의 적응력이라든가 성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핵심적인 부분 두 번째는 채용된 연구 인력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요, 연구 몰입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라는 부분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교육 프로그램, 교육 훈련 프로그램 제공과 성과 기반 보상 시스템 구축, 자유로운 연구 분위기 조성 등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세 번째 핵심 전략은 연구 인력의 이탈을 방지하고 장기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인사관리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공정한 평가, 합리적인 보상, 비전 공유 등을 통해 연구자들이 안정적으로 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온라인 신청과 심사 대비 실전에 관한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는요, 비교적 간단하지만 정확하고 꼼꼼한 서류 준비가 중요합니다. 특히 심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데요. 온라인 신청 시 각 항목별로 정확한 정보 입력은 기본입니다. 증빙 서류 누락이 없는지 첨부 파일을 꼼꼼하게 챙겨야 되고요. 연구 개발 계획서는 구체적이고 이제 실현 가능성 해야 되고요. 기업의 비전과 연계성을 명확히 제시해야 되는 부분들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서류 심사 과정에서 보완 요청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을 해야 되고요. 미비한 부분을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필요한 자료를 빠르고 정확하게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현장 실사에서는 연구 공간 및 시설, 연구 인력의 실제 현황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심사관의 질문에 명확하고 자신감 있게 답변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상 질문과 답변을 시뮬레이션에 맞게 한 번쯤 준비를 해보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중요한 부분들은요, 설립 후에 관리 및 지속적인 성장 과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본을 설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부설 연구소의 설립은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지속적인 연구 개발 활동과 성과 창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연구 성과 보고와 평가를 통해서 연구 방향을 점검하고 개선해야 됩니다. 내부 평가뿐만이 아니라 외부 전문가의 컨설팅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내부 평가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전문가를 활용하는 부분들을 좀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고요.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기술의 사업화 및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관련된 추진이 필요합니다. 정부의 정부의 어떤 그 기술에 대한 어떤 사업화와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법도 모색을 하셔야 되고요. 변화하는 기술의 어떤 트렌드에 발맞춰서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장기적인 어떤 관점에서 투자를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그 부설 연구소의 설립은요, 기업의 혁신 성장의 어떤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복잡한 절차와 예상치 못한 문제에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뭐 저희같이 이제 전문 행정사의 어떤 도움을 받으시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성공적인 어떤 설립과 운영을 위한 맞춤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설 연구소 설립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나 어떤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사무실에 연락을 주시고 아래 그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아니면 저희 블로그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를 하시던가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어떤 실질적인 어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이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소를 설립한 이후에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실사를 나왔을 때 그 부분이 연구 레포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준비가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연구소 설립이 한 번에 날아갈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 됩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마지막으로 좋아요, 구독을 하시면 저한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언제나 중소기업에 큰 힘이 되는 행정사 합동사무소 정도이고요. 저는 김은영 행정사였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